감히 시잡제 주제에 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려고 해!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잠시 저 그 소리 설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랑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대학원 멘토를 하고 있는 김책임이라고 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게 그때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생방송이 아예 처음이시죠? 완전 처음이죠. 그죠, 그죠. 또, 와, 예, 그래서 처음을 이렇게 저랑 같이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현직 대학원생분들도 많으시고, 네, 이공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김채경님 아니야. 내가 한번 할 거다. 합방을 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네. 더 떨리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네, 채팅이다 생각하시고, 네, 예,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김채기님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이거 채널을 한번 이거 띄워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분들 좀 유입 좀 되시게.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방송창에 채널을 한번 띄울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돼요, 같이. 네, 이건 제 채널이고. 자, 여기 이렇게 김채김만 검색해도 나와요, 이렇게. 그 대학원 바이오 박사멘토 이제 이 채널이고요. 이제 대학원 좀 입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에 좋은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맞고요. 예, 그리고 예. 오늘 만약에 대학원 진학을 앞두신 분들이나 음. 아니면 뭐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뭐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관련돼 가지고 좀 진로가 있으시거나 이미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괜찮은 정보 많거든요, 여기. 동영상도 많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이 안 써져요 이런 것도 봤나요? 논문이 안 써져요 이런 거? 아직 제가 논문 관련해서는 받고 있지 않는데 예, 예. 일단 논문을 쓰려면 예. 앉아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지도 교수님한테 멘토링 받으시고, 그게 제일 좋죠. 네, 그죠, 그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채기님이랑 오늘 같이 컨텐츠를 할 건데, 이거 뭐야? 다음 주 월요일에 컨택 면담 가는데 팁 좀 주세요. 랩실 논문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컨택 면담을 가는데 팁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짧게 뭐 한두 마디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이런 거는? 컨택 아, 면담에서 중요한 거? 일단은 본인이 컨택 메일을 보낼 때 분명히 자소서 같은 것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떤 걸 해왔다, 뭐 어떤 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얘기를, 그리고 자기 목표를 쓰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음, 어떤 목표를 갖고,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이 연구실에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문 같은 거는 굳이 그 연구실의 모든 논문을 볼 필요는 없고, 내가 만약 컨택 메일에 어필을 했어야 정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 연구실에 대해 그 논문 관련해서만 최대한 많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컨택 메일에 쓴 거 이거 거짓말 아니냐, 진짜 맞냐? 라는 네, 걸 그쵸, 증명할 수 있는. 그쵸, 그쵸. 예,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멘토링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또 따로 받으시잖아요, 멘토링도. 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링크가 이 채널에 있는 링크 맞죠, 여기? 좀 복잡한데 예. 그게 맞는지 제가 한번 눌러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예 뭐 네, 뭐 채널, 일단은 굳이 지금은 뭐 이렇게 광고 안 해주셔도 예.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채널 들어보시면 다 보이는 거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게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나. 그래서 김채기 님이 한번 제 네, 영상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런 콘텐츠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음. 그 대학원 관련해서 검색을 저도 나름대로 계속 찾아보고 트렌드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바로 키텔님 영상이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제목도 뭐 유익과 유해 사이 이렇게 예. 표현하셨잖아요. 예. 아, 그게 너무 뭐랄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음. 가볍지도 않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감사합니다. 예. 구독하고 네, 연락드렸죠. 아, 예. 그래서 아무튼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채널 보고 있다가 아, 언제 뭐 한번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 오늘 할 거 있잖아요. 대학원설 절망편. 네. 저 이거를 제가 읽어보다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거 좀 데이터베이스가 많으신 분이랑 같이 하면은 좀 더 유익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유익과 유해 사이에서 유해는 제가 좀 담당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익을 맡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연락드렸는데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슬슬 이제 컨텐츠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예, 컨텐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컨텐츠냐? 제가 좀 오래 전부터 이걸 받았죠. 대학원설 절망편. 여기 카페 들어가면 여기 옆에 절망편을 누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내 대학원에서 겪었던 또는 들었던 좀 절망적인 썰들. 내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건 희망편이었고 여기 절망편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오늘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하고 저희가 좀 할 얘기가 많을 만한 것들 세 개를 딱 뽑아서 김책임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보고 간단하게 그 사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사연에 대해서 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은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컨텐츠를 꾸려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그러면? 네. 오케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유익을 주인장이 안 맡고 게스트가 맡네. 근데 유해는 잘 맡아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유해한 사연들 좀 보자. 첫 번째 거 이거 먼저 봐야겠다. 학교 정책을 바꾼 전설 아니고 레게노썰. 여러분 이거 글자 크게 잘 보여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나? 안 보이면은 좀 댓글창으로 얘기해줘봐. 근데 내가 지금 최대한 확대한 거긴 하거든. 잘 보여? 오케이. 자, 첫 번째. 학교 정책을 바꾼 전설 아니고 레게노썰. 안녕하세요 키텔님. 지나가던 구독자 1입니다. 대학원썰 절망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회사에서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 썰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뭐야 이거? 결과만 보면 학생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지만 당시 정책이 바뀌기까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학생은 절망적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도 들은 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이 학교 설마라고 생각하셔도 입 다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 캐지 마시란 얘기죠. 봅시다. 제가 석사까지 졸업한 모교학과에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편의상 A 교수님이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한 번만 보면 다 외우시고 해외에서 박사학위가 끝나면 A 교수님의 출신 학교에서 바로 교수직을 받기로 예정되었을 만큼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희 학교에서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뭐 대형 영입이네. 근데 가로채고 저희 학과 다른 그 교수님들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셨고 지독한 학벌주의가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성격이 진짜 많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일례로 손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가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가글 쇼를 한다든지 아무튼 네 뭐 그랬습니다. 이거 오타인가? 욕하고 싶은 건가? 그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A 교수님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격이 이상한 것으로 당연히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양치는 하는구나는 진짜 이상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들 A 교수님 연구실을 기피하였고 당연히 그 방에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대학원생은 가득했지만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인 학생이 필요했으니 교수님은 한국인 대학원생을 모집하기 위해 잡코리아에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오, 저 잡코리아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잡코리아에 대학원생 구한다는 공고는. 저도요. 잡코리아. 예? 대학원 홍보를 해봤자 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잡코리아를 본 네임밸류가 조금 낮은 학교 출신의 학생분이 A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학위도 필요했고 다른 인서울권 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했던 학생분은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 교수님 방에 들어가게 되면 1. 다른 방 학생들과 교류 금지. 2. 점심시간 30분 그것마저 늦으면 전화함. 3. 수업 시간표 다 외웠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연구실로 바로 안 오면 전화함. 4. 장학금 주는 조교 신청 못함. 5. 연구실 자리로 가려면 교수님 사무실을 지나가야 함. 등을 견뎌야 합니다. 암튼 그 학생은 그 모든 걸 참아내고 석사학위를 받고자 1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공백이 좀 불안한데.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그 학생이 4학기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학생부는 졸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4학기가 되도록 실험 결과물은커녕 실험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학생은 A 교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학생 역할 해주실래요? 네. 네. 곧 교수님, 제가 이제 곧 졸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는 언제 실험을 시작합니까? 그러자 A 교수님께서는 학생에게 화를 내며 멘트가 센데? 어디 감히 시작제 주제에 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려고 해!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학생은 학위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걸 터뜨린 채로 말이죠. 그동안 학생은 약속했던 장학금을 안 준 것, 1년 반 동안 온갖 행정일만 시킨 것, 교수로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 떠넘기기 등 졸업을 위해 다 견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A 교수님은 졸업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학생은 인건비 문제를 걸고 무려 과기부에 A 교수님을 신고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교수님들 중에는 학생들 인건비로 장난치는 분들이 계시죠. 당시 A 교수님도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장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학생 인건비 지급해놓고 다시 교수한테 달라고 한다. 2. 입학 전에 주기로 했던 금액은 4학기생 우선 지급이라고 한다. 3. 매달 금액을 다르게 준다. 4. 약속했던 금액을 주지만 장학금이 포함된 거라고 한다. 등등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A 교수님은 3번 요거죠. 매달 금액을 다르게 준다. 3번으로 장난을 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30만 원을 주셨으면 4월에는 20만 원을 주고 5월에는 50만 원을 주는 거죠. 약속한 금액보다 대부분 금액도 적었고 예시에서는 4월에 적게 주면 5월에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5월에도 30만 원 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신고가 접수된 과기부는 그렇게 저희 모교의 조사를 받고 행정을 담당하던 학사팀과 각종 사무실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장난질하던 건 진실로 드러났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A 교수님은 3년인가 과기부 과제를 못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 쪽에서 일하시던 분 말씀으로는 과기부 조사 때문에 다른 일 처리를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멘붕이었다고. 그 이후로 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용 인건비 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교수가 과제를 따오면 예산에서 책정한 만큼의 인건비를 통장에서 뱉어내게 한 뒤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교수의 장난질도 방지할 수 있고 언젠가 교수에게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줄 돈이 없어도
미리 넣어둔 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제가 석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어서 인건비 지급을 못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석사할 때 그 방에 한국인 신입생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쓰면 진짜 특정이 될 수 있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공계열 대학원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방 학생들에게 꼼꼼히 질문하고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 성격, 방 분위기 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민한 문제라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바른 거니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김책임 님도 그 왜 멘토링 하고 보면은 네. 그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연구실은 피하세요. 약간 이런 식의 영상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흔히 말하는 그 괴수 교수님들 있는 연구실을 좀 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 미리 인턴으로 내가 들어가서 겪어보는 게 정말 제일 좋아요. 저도 항상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설카포 좋은 학교들 있죠. 그런 네, 유명한 학교들은 보통 이제 그런 네임밸류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네, 일단 인턴이나 이런 거에 급급해 그런 걸 신경 쓰지 못하고 급급해서 일단 입학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근데 인턴은 정말 정말 꼭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또 인턴이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원에 적성이 맞는가를 확인하기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 네. 활동이. 아니, 그거 말고는 음. 그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알아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가면은 뭐 대학원에 대한 평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 좀 예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김박사넷이 음, 그런 한 줄 평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 육각평그램에 교수님 뭐 능력치 같은 걸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피파 네, 능력치 나오듯이 이렇게.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죠, 이제. 최근에 그리고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바뀌고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바뀌었는데 그게 음, 어떤 서울대 교수님인가? 음, 아무튼 그분한테 음. 그 지금 떨려서 갑자기 신고당하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소송, 오. 소송을 받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렸다가 예. 김박사넷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당연히 뭐 문제될 게 음, 음, 없으니까. 음, 그랬는데 그 이후로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안 연다고 하셨는데 어, 근데 뭐 사실상 예. 교수님의 성격을 아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그 방 학생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쵸. 예. 근데 아니면은, 네. 그 인턴을 하더라도 이게 인턴이랑 실제랑 교수님이 좀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예. 다른 경우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인턴 앞에서는 대학원생은 안 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그러면은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죠, 대학원생들한테. 음, 물론 입학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일단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긴 하죠. 입학을 한 이유니까 이미 그때 늦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도 하나 힌트가 나왔어요. 제가 오. 이거 예. 제 영상에서 한번 올렸는데, 외국인 비율이 많으면 피해야 돼요. 맞아요. 이 외국인 많으면, 진짜, 예. 진짜 피곤해요, 이건. 예. 일단은 외국인이 많은 이유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예. 보면, 예. 당연히 교수님도 말 잘 통하고 그리고 음. 한국적 문화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학생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근데 외국인이 많다는 건 예. 한국인이 잘 안 돌아온다는 거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내가 들어갔는데 뭐 비율이 뭐 8대 2 이런 식으로 외국인 비율이 8, 한국인 비율이 2 이렇다 하면은 예. 저는 그런 연구실은 좀 최대한 말리고 있죠. 또 외국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자퇴를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그죠. 그쵸.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연구실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이 신임 교수님이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올 때는 뭐 외국인, 한국인 막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쵸. 몇 년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뭐 다른 데 랩실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수료하고 나간다거나 이런 거 되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게 자기 타지까지 왔는데 어려우니까 음, 못 나가서 결국에는 외국인들만 남아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외국인 비율로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게. 네. 음, 그
그 정도밖에는 이제 진짜 그 내부적인 그 상황을 알려면 예. 정말 알기는 힘들어서 최대한 음. 그 정도는 따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이미 늦은 상황. 내가 이 연구실에 만약에 와 버렸는데 네. 보니까 교수님 성격이 이게 좀 일반인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일단은 그 사람마다 궁합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정도의 성격이면 뭐 어느 정도 버텨보는 것도 좋은데, 음. 근데 그 전에 일단 뭐 연구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인지 그걸 먼저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성격을 따져야 되는데, 네. 근데 나랑 안 맞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면은 음, 저는 굳이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조금 한 몇 달 정도는 계속 고민을 하겠죠. 네, 뭐 네. 계속 다녀야 되나 다녀야 되나. 그러다가 그 한 세 달 정도만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고 또 뭐 음, 계기기도 해보고 음. 별의별 짓 다 해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안 바뀌면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좀 너무 오래 이렇게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 빨리 결정하고 나오는 게 제 생각에도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졸업도 잘 안 시켜줘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제일 더럽고 친한 짓인데.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 보면 열난다고 예, 종합적으로 다 안 좋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판단을 해서 그냥 예.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연구실에 그 앨럼네 있잖아요. 그 네. 졸업생들 네네. 봤는데 졸업생이 없어 막. 졸업생이 없고 수료만 몇 명 있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한 10년 넘은 연구실인데 박사 졸업생 없고 막 요런 경우도 좀 쎄한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세요. 그니까요. 이거 진짜 꿀팁이, 이거 진짜 꼭 보시고 가시면 좋은데, 예,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lumni에 뭐, 친절하게 표시돼 놓은 그런 홈페이지도 없고, 예,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졸업 연도나 이런 게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거를 알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예. 아우 저는 앨럼나이가 이게 그냥 공개를 안 한 건 줄 알았거든요. 들어갈 때.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쓴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 꼭 확인하고 가시는 걸로 시청자분들은. 네. 알lumni로, 예, 그러니까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연구실이나 결국엔 다 비슷비슷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죠, 방금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졸업 여부를 따질 수 있으면 한번 꼭 보고 가시는 것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 랩장보다는 막내나 맞서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 그런가요? 보통? 그러니까 뭐 방장은 예. 버틸 만큼 버텼다는 사람이고, 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궁합,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어느 정도 그냥 궁합이 맞으니까 지금 그때까지 방장을 하고 이런 거겠죠. 아, 살아남았다는 것은 잘 맞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막내한테도 듣는 것도 좋은데, 예, 근데 한 가지는 아까 김 박사는 또 얘기했지만, 예. 이게 안 좋은 사람한테는 끝까지 안 좋고 좋은 사람한테도 좋고, 이게 그 사람마다 느끼는 그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 판단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예, 누구는 너무 싫고 누구는 너무 좋고, 예. 이렇게 따지기에는 또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건 그냥 나 자신이랑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를 그냥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턴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듣는 것보단 직접 경험하는 게 좋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가기 전에 인턴을 해보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탈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버티는 게 등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쵸. 세상에 뭐 나쁜 랩실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랩실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학교 정책을 바꾼 전설 아니고 레게노 썰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썰을 좀 보려고 하는데 대학원에서 있던 썰과 대학원을 관둔 이유. 근데 이거는요. 그 김채기님이 바이오 쪽이시죠? 네네네. 예, 이게 내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어디까지 모르나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 여기에 뭐 그러니까 프랩, 저도 봤어요. 예. 뭐 컨텐, 뭐 CMC 네, 네, 이런 네. 전공자가 아니면 모를 만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 전공하신 김책임님이 읽어주시고 좀 중간중간 용어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김책임님도 약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당연히 아는 거라고 하고 넘어갈 때 있는데 네. 혹시 넘어가시면 비전공자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저도 미리 한번 봤는데 네.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편하게 읽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대학원에서 있던 썰과 대학원을 관둔 이유. 생명과학과의 모든 실험은 세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세포가 실험에 적절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원 1년 차여서 아직 셀 카운팅이 셀 카운트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네. 세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맞은 세포 수를 내가 모두 동일하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포로 실험하기 위해서 같은 세포 개수를 세놓고 키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셀 카운팅이 익숙하지 않던 시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포가 많이 깔리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실험을 3시간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실험 후 12시간이 경과했을 때 미디어를 갈아줘야 했다는 것이죠. 미디어는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뭐 생명과학 뭐 하면서 나오는 그 분홍색 물약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물약인데 세포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디어를 뭐 한 이틀에서 3일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미디어고 아무튼 이 미디어를 갈아줘야 했는데 오후 4시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5시에 실험이 종료되었고 그 말은 새벽 5시에 미디어를 갈아야 한다는 어. 끔찍한 결론이 나왔죠. 여기서 핵심은 5시에 미디어를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준비를 끝내둬야 했고 미디어를 데우는 시간을 감안해서 대략 20분 전에는 랩에 출근해야 했기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는 기적의 일정이 만들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실험 초보이던 시절에는 특히 정제가 많이 어려운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제는 그 세포 안에 있는 특정한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골라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루던 단백질이 굉장히 약한 단백질이어서 정제를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었어요. 초보인 걸 감안해서 새벽 5시에 출근했고 원래는 프랩을 한번 하고 나서 얼려둘 수 있는데 그러면 단백질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여기서 프랩은 그냥 준비. 네. 아니, 준비라기보다 프리퍼레이션 같은 느낌이. 맞아요. 네. 이 단백질을 얻는 행위를 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프랩하자 하면 단백질 아까 말했던 거 단백질 정제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껏 정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레진에 단백질을 붙이는데 이 단백질 숲을 통과시키는 것이 개고생인 게 CMC 기준으로 농도 잡으면 거의 200ml에 달하는 분량을 3번 레진을 달리는 일정이 포함되었죠. 이거는 CMC는 그냥 그거죠. 그 화학 제조 품질 해가지고 그 의약품 맞습니다. 개발이나 이럴 때 있는 약간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단백질을 말 그대로 이제 단백질을 지금 정제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걸 굳이 막 설명하려고 안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냥 이런 지금 일이 있다 정도. 예. 지금 단백질을 새벽에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리고 레진을 달리고 나서 얻은 밴드를 SDS 페이지까지 달리니까 거의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뭐 전경동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의 단백질이 나왔는지 그 단백질마다 무게가 모두 다르고 예. 내가 원하는 단백질의 특정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에 알맞게 단백질이 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잘 단백질 얻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간 뒤 10시에 출근하고 반쯤 기절한 상태로 와. 클로닝하고 이거는 오타난 건 백미드 프랩을 하니까 몸 상태가 네. 너무 안 좋아서 퇴근을 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다음 단백질을 뽑기 위해서 세포에 유전자 그런 조작을 한 실험을 말해요. 네. 근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병원에 들러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서 랩실이 또 소독이 될 동안 폐쇄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재해죠 사실이거든. 그러니까요. 우리 네. 저도 코로나 때 랩실에 있었는데 아, 예. 예. 그때 장난 아니었죠. 자, 음. 그래서 또 다음으로 읽어보면 한 번은 실험을 끝내고 퇴근을 하려고 셀방에서 소듐 부티레이트만 쳐줄 생각으로 셀방에 들어갔는데 셀방 천장이 무너지고 물이 줄줄 새고 있었던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불쌍하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굉장히 차분하신 어투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네. 아 근데 이게 줄 바꿔쓰기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분노에 써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소듐 부티레이트가 그건가요? 그 세포 죽이는 거죠, 저게. 이것도 결국 뭐 셀마다 예. 저마다 밥의 종류가 달라요. 누구는 양식 아, 먹고 누구는 한식 먹고 하는데 그런 영양소 중 하나를 그냥 쳐줬다는 건데요. 밥이 될 수도 있네군요, 저게. 예, 그래서 어. 셀의 영양 성분을 뭐 하나 쳐줬다.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조건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음. 어떤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을 쳐줬다. 트리트 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세포 죽이려다가 지금 본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줄 알고. 아, 예. 마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예. 급하게 일단 넣을 소듐 부티레이트를 치고 한밤중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실험실 천장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었죠. 제가 여기서 웃긴 게 예. 보통은 전화 먼저 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일단 저게 급했나 봐요. 아무튼 뭐 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예, 셀방이 다 보니까 컨템 나면 대참사라서 제발 컨탐만 나지 않아 주세요 하는 기도 메타와 함께 셀을 어찌저찌 보하려고 했었죠. 컨템이 뭐냐면 음.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오염되는 걸 말해요. 예, 예. 우리가 보통 멸균된 그런 장소에서 세포를 키우는데 쉽게 오염돼서 근데 이제 컨탐이 오염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오염 인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포가 변질되기 때문에 예. 이런 컨탐이 나면 그 세포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실험실 바닥에 가득한 물을 다 치우니 밤 11시 반이 되어서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셀은 살았으니 해피엔딩이겠죠? 참 대학원생이시네요, 이분. 아, 대학원에서 첫 학기를 보내고 나서 불가피하게 대학원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희귀 질환이 아이고.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액체 질소를 대량으로 다루는 실험실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너무 높았기에 연구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최신 논문들 나오면서 한 번씩 찾아가 보는데 정작 연구실과는 너무나 멀어진 것이 아쉽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아, 아, 이게 사연을 쫙 읽어봤을 때 이제 위에서 일하시는 거 봐도 되게 열정 넘치시는 분 같았는데 그냥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좀 그만두신 게 좀 아쉽네요. 저희 옆에서 보기에도 사연이. 그러니까 예. 이렇게 딱 봐도 좀 연구 열정이랑 이런 게 너무 보이는데 예. 좀 많이 좀 근데 실험이 이게 본인한테는 그건데 비극인데 옆에서 보면 좀 살짝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살짝 웃긴 무슨 그러니까요. 시놉시스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데 대학원생들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예. 오히려 되게 이분을 진짜 막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게 어, 예, 예. 보통 이렇게 지금 세포를 아까 그 거의 천문단에서 예, 예. 실험 후 12시간 경과했을 때 미디어를 갈아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실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굳이 정확히 12시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오. 근데 물론 선배가 처음에 시킬 때 알려줄 때 이거 이 예. 시간에 정확히 뭐 처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 가르쳐 줬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처음에 수행을 한 음.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 부분을 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그쵸. 되면 어. 다 여유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거 음.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좀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행동하게 음. 되는데 음. 되게 뭔가 너무 바람직한 자세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실험하는 과학자의 자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분이 또 건강상 문제는 또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치료가 되거나 많이 호전되셨다면 계속 한번 해보시는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네요. 적성에도 되게 잘 맞아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음. 근데 뭐 그거 아니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희귀 질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대학원 생활 중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 대학원 생활 하면서 방송하는 거 보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그럼 대학원생들이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그 건강 관리 팁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동하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근데 이게 예. 솔직히 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좀 연구에 대해 뜻이 정말 있고 음. 그리고 내 연구 주제가 아무래도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이게 보이거든요. 예. 왜냐면 예. 내가 빨리 얻어야 할, 그러니까 만들어야 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걸 또 실험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웹랩이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실험을 직접 하시는 랩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어떤 뭐 물질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계 같은 게 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로딩 시간 때 네. 그럴 때 좀 짬내서 네. 적어도 산책 음. 아니면 뭐 적어도 산책 그 산책 중요한 것 정도라도 같아요. 예,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풍경 보고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 정말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음. 반대로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은 알아서 그쵸? 예.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예,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건강 관리할 때 신경 썼던 거는 학교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 관리하는 그 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어, 뭐더라? 뭐 헬스 센터인가? 헬스케어 센터인가? 그래서 네네. 예, 거기 가서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하면은 되게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음, 블루라이트 램프 같은 걸 이렇게 대여해 주시면서 네. 아침에 빨리 깨야지 밤에 잠을 빨리 잔다 하면서 아침마다 그 블루라이트 캠프로 좀 사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약간 이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학교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이건 키텔님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건가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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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좀 아, 불면증 있고 막 이럴 때는 좀 가서 좀 도움 받았었어요. 아, 예, 예. 맞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일단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잠잘 그래서 자는 거 딱 중요하고. 키텔님 방송 들으면서 딱 예. 잠드는 것도 제일 좋지 않나. 또 감사합니다. 또 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심신 안정시키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한참 그 초창기에 편의점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어, 이게 안 좋아지던데요. 몸이 느껴지던데요. 안 좋죠.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편의점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어. 그나마 그래도 그냥 학식을 많이 먹긴 했어요. 맞아요. 확실히 먹는 것도 좋고 근데 싸니까. 학식도 근데 진짜 나중엔 너무 질려서 예. 결국에는 도시락 같은 걸 싸 먹었어요. 맞아요. 네, 또 채팅창에 유일한 워라밸은 일찍 일어나고 12시 전에 자는 것뿐. 잠을 잘 자는 게 워라밸. 어, 아, 아니 뭐 좀 맞는 말인데. 슬프긴 한데 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잠 잘 주무시고 중간에 안 깨고 잘 주무시고 예, 산책 많이 하시고 정신 건강 챙기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서클 유지를 하기에는 또 사연 봤을 때 그 세포님한테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많죠. 저 그쵸? 같은 경우에 세포도 그렇고 마우스 실험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러니까 걔네를 위해 살아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예, 아무튼 그 실험에 내 몸을 맡기죠, 그냥. 예,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실험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하면은 그 음, 시간이랑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내가 네,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그 실험을 디자인하는 네. 그런 스킬을 좀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초창기 때가 더 몸이 바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업도 듣고 어, 어, 이러니까. 어. 나중에 좀 짬이 차니까 주말에 쉴 수 있게 짜는 것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험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보니까. 근데 어, 또 어떻게 보면 더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안 버리게. 네, 결국은 빨리 졸업하는 그거니까. 네, 맞아. 예, 그쵸, 그쵸, 그쵸. 빨리 디자인해서 빨리 탈출하는 게 건강 관리에 이롭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막 건물이 지금 다 부서져 가는데 그 세포 지키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어, 것보다 일단은 예,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 이런 실험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그 건물이 부서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실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요런 것들은 아직 초보니까 판단이 안 서서 어, 어떻게든 내가 이 셀을 지켜야 돼 이랬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좀 최대한 빠른 판단해서,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셀 예, 그냥 예, 나중에 죽고 다시 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리 좀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음, 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예, 뭐 이런 경우가 예, 발생했을 때는 뭐 이런 거 버리고 너 몸부터 간수해라. 뭐 바로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선배들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자, 채팅창에 이제 인간의 몸세포도 세포니까 아껴달라고. 그래서 본인 몸도 아껴야 되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사연은 그러면은 여기 정도로 보고서 이제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연구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네요. 물 좀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끝나고서 사람들이 질문하시면은 좀 짧게 몇 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 읽고 좀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 보이나 봐요. 이거 긴장 풀리니까 좀 재밌네요. 이거 괜찮아요, 방송. 예.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럼 마지막 사연 읽고 좀 Q&A 좀 하다가 그냥 보내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네. 내게 대학원 생활은 억가의 연속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정될 우려가 있어 약간의 비틀기와 각색이 있음을 밝힙니다. 어디부터 설명드려야 할까요? 우선 입학부터 시작할까 싶어요. 저는 물리학과 졸업생으로, 반갑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부터 고체 물리학에 빠져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체의 여러 가지 에너지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을 듣고 그 매력에 빠진 탓이었죠.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면 고체 물리 이론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학부에 만족하지 못한 저는 대학원은 타대 석박 통합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좀 더 새로운 학생들과 환경 안에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입학 전부터 컨택을 하던 교수님이 돌연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을 받지 않겠대요. 갑자기. 잘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따졌으나 돌아온 대답은 그래서 자네는 수학을 깊게 공부한 적이 있나? 수학과 과목을 들어본 적은 있고 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 경력을 문제 삼은 거였죠. 그렇게 단번에 연구실 없는 대학원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입학한 지 1년이 지나서 고체물리 실험을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 그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실험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이런 게 나오죠. 실험 장비를 두고 약간 삐끗해도 튀어버리는 데이터값. 실험을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교한 세팅이 필요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실험 장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간관계였는데 대충 요약하자면 먼저 실험실 사수는 오랫동안 졸업을 못한 박사 수료생이었음. 가르쳐주는 건 대충 가르치면서 잘못 따라가거나 걸핏하면 실험 도구, 렌치 등등을 집어던지면서 쌍욕을 하고 남. 한 달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점점 멘탈이 나가기 시작. 두 번째, 지도 교수가 지도를 하는 일이 드물었음. 항상 연구실 바깥 활동을 한다고 교수실에조차도 없었음. 그러다가 일 잘못하거나 랩미팅에서 실수하면 이하생략. 3번, 연구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각자 도생의 극도로 개인주의라 신입생을 잘 챙겨주지 않았음. 일례로 출근 첫날에 식사 혼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턴 들어오면 제가 먼저 밥 먹으러 가자고 챙겼어요. 그와 동시에 하던 연애마저 깨지자 아이고 끈을 놔버리듯 연구실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다른 학교로 옮겨보자 싶어서 컨택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지금 생각하면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걸지도. 다시 연구실 없는 상태에서 속박 통합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약간 급발진으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메일을 드렸고, 이론에서 천체로 간 거 보니까 되게 로망이 넘치는 분이시네. 완전 분야가 달라지나요? 고체에서 천체로 가면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막, 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뭐 아, 크리티컬 포인트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고체에서도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 블랙홀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크리티컬 포인트 많이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연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걸로. 그래서 그래서 이론에서 천체로 갈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천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지 잘 몰라서. 음, 아, 사연 적어주신 분이 다르더라고요. 이러네요. 아, 연구할 때 쓰는 그 코딩 툴 자체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C++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어,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천체 물리학 연구하는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고, 기적적으로 인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론 시뮬레이션을 다루었는데 거의 노베이스에서 시작했는데도 그렇네요. 다른 분야였네. 생각보다 잘 맞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와 논문도 쓰게 되었고요. 문제는 당시 저에게 퀄 시험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필기 퀄 시험과 퀄 시험이 뭐냐면은 박사나 뭐 이거 졸업을 하려면 그 이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된다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기 퀄 시험과 구두 퀄 시험이 있었는데 필기는 합격을 했고 구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및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시험이었고 그걸 4년차 안에 통과 못하면 석사로 졸업해야 했죠. 4년차쯤에 들어왔으니 1년 안에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연구 결과가 있고 논문도 거의 다 써가서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진에서 저를 불합격시켰더라고요. 그저 질의응답이 부족했다는 이유로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구 내용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 뭔가 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석박통합 4년차가 넘어가는 제게 석사로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라고요. 다행히 아예 퇴출까지는 아닌 게 어디겠냐마는 좀 착잡한 심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사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박사과정으로 다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하던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놓지를 못하고 바보같이 계속하려고 하네요.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이런 역경을 넘어 진짜 강한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PS 사실 심사는 지도교수 권한이 강하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교수님께서 임용되신 지 3년도 안 되신 조교수셔서 설득 못하고 밀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석박통합인 학생을 굳이 석사로 졸업시키고 박사로 다시 들이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기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 사연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대학원 생활이 살짝 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저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컨택 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인턴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 컨택 그냥 뭐 컨택 메일 보내서 음, 교수님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들어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받아 이렇게 된 건지 음. 그거부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분 계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 근데 뭔가 사연을 봤을 때는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 받겠다 이러신 느낌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도 좀 어이가 없네요. 뭐 음,
뭐 경력을 문제 삼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타대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뭐 지메일 같은 걸로 주고받다가 이제 입학할 때 서류를 보고서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음, 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근데 좀 시작부터 꼬이시긴 하셨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억가라고 느껴지는 게 네. 수학을 깊게 공부한 적 있나? 예. 뭐 수학 이 말 자체가 그냥 진짜 억가인 게 예, 예. 깊게 공부하려고 우리가 대학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말한 거밖에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거를 배우려고 가는 건데 그 배우고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근데 보면은 가끔 이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연구비 같은 게 내가 예상한 연구비가 예, 이번 달에 이렇게 닿아서 예, 받을 수 있어서 예, 학생 한 2명 정도 뽑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연구비가 뭐 반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연구비가 잘리거나 어, 이랬을 때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인턴을 갑자기 내치거나 이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예, 예. 아, 근데 아니, 구체적인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거라면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좀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연자분이 겪으신 거를 쫙 보면은 이게 미리 알고 대비하기는 힘든 일들이죠, 이게. 저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거니까 또 대학원생이 아까는 건강 얘기를 했는데 정신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 멘탈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뭔가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일단은 네, 어 저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네,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험 같은 것들을 할 때 한 음, 번에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음, 음. 음,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아,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네, 작게 실험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거기서 음, 이제 행복감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뭐 실험을 디자인해도 한 번에 막 엄청난 큰 스케일에 네, 꽝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작은 것도 틈틈이 껴들어서 이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들은 확실하게 성공을 해서 네, 내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랩 미팅 때도 충분히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네, 정도 방어가 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 정신 건강 멘탈에 그 입는 데미지가 훨씬 덜하죠. 내가 이거를 그래도 이건 망했지만 이게 음, 있으니까 네, 이걸 믿고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이제 큰 스텝을 밟으려기보다는 약간 잔잔거음으로 조금씩 스텝을 밟으면서 뭔가 삐끗하더라도 큰일이 안 나게 그래서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어,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은 지금 완전 큰 뭐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멘탈은 당연히 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 보시면 또 다시 또 연구를 계속 한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또 어, 멘탈이 막 안 좋은 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게 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거랑 좀 벗어나긴 하는데 채팅창에 이 교수님이 학생 가르치는 건 귀찮아하고 그냥 연구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 뭐 그러신 분도 많죠. 그쵸, 그쵸. 네, 수업 되게 귀찮아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멘탈 관리해가지고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게 솔직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쓸 때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네, 쓴 돈은 생각 안 하는 거다. 근데 음, 뭐 시간도 비용이니까 이제 지나간 거는 매몰 비용으로 치고 그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음, 약간 사실 전에 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연자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큼지막한 일들이 많으셨네요. 이런 건 예, 진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진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빨리 있고, 예, 거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예, 방법을 떠올려서 그쪽으로 예.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못 본 거여가지고 처음 보는 거라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연구실 없이 대학원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이게?
저도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네. 결국에는 어디에 소속이 항상 되시더라고요. 어, 지금 이분처럼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아까 1년 반이라고 하셨나? 꽤 그렇게 오랜, 네, 그렇게 오래 계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연구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와, 어, 그러니까 수업만 아마 들으셨겠죠.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겠다. 아, 그런 건 봤거든요. 전문연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문연구 요원을 하다가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네, 1년 남았는데, 근데 전문연은 랩실 소속이 아니라 학교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수님은 다른 데 가서 연구를 하시고 학생은 이쪽 연구실 혼자 쓰면서 이제 데이터만 보내고 이러는 건 봤는데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류하는 거는 처음 보네요. 일단은 진짜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이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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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예. 진짜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와, 예. 대단하시네. 자, 그래서 아무튼 사연 세 개를 쫙 읽어봤고요. 뭐 좀 어떠셨어요? 이런 거 사연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사연들 보셨는데. 일단 저도 처음 접해보는 아무래도 절망편이니까 진짜 예, 좀 암울하고 좀 힘든 것들만 하셨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또 대학원이 음, 물론 이렇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대학원 가면 뭐 다 노예 그리고 힘든 환경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이런 분들이 불행을 겪었다면 또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그만큼 또 행복을 그리고 예, 희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너무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또 절망한 뒤에는 진짜 반드시 또 극락이 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항상 희망을 안고 좀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절망적인 얘기만 해서,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해서 이걸로 이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다른 뭐 연구자들이랑 토론하고 이런 것도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 아이디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고 안 되던 실험이 어느 날 딱 풀렸을 때 거기서 얻는 쾌감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뭐 막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마냥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지금 좋은 이런 음, 방송으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대학원생인데 음, 이런 절망편에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진짜 올려주시면 저 키텔님도 뭐 대학원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 뭐 이런 네. 솔루션 같은 것도 듣고 거기서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힌트 같은 것들 얻어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 뭐 고민 있거나 하면은 편하게 카페 글로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한번 불러도 될까요? 아 저요? 예, 예. 전 언제든지 다음에 또 네, 괜찮은 콘텐츠 있으면은 제가 또 한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뭐 그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 몇 개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질의응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 돈 많이 주는 랩실 플러스 여자친구면 대학원 인생 극복 가능. 음, 근데 일단은 대학원 다니면서 연애하면은 좀 정신적으로 도움되긴 해요. 저 지금 제 와이프가 어. 제 대학원 온전히 옆에 있어줬는데 그럼 결혼해야죠. 근데 진짜 예. 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나 예. 그냥 다들 되게 이렇게 배신감 느껴하는 반응이지? 와이프라고 말하니까? 대학원 다니면서도 연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란다. 그 질문이 하나 왔네요. 대학원 가기 전에 군 문제 해결 대 대학원 진학 중에 전문연 혹은 후에 군 문제 해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 가지 경우 다 봤는데 예. 일단 저는 군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갔다 왔고 예, 예. 저 해군 갔다 왔거든요. 오, 예. 아무래도 뭐 좀 늦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당연히 걱정이 안 되니까 뭐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세요. 군대 갔다 온 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약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고 예, 그리고 제 뭐 직장 동료 중에 예, 거의 입사 직전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입사 직전에 그 공백기는 그 한 분밖에 못 봤는데 예. 그거는 조금
아무래도 흐름이란 게 좀 끊기고 이래서 그거는 그쵸. 좀 네, 비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제 전문연이냐 아니면 네. 군문제를 해결하냐 이거 같은데 네. 근데 전 굳이 전문연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음. 내가 어차피 연구를 할 뚜렷할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전문연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네. 물론 귀찮은 건 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카드 찍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이제 그냥 귀찮은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전문연이 계속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 대학원 중에 3년 하면은 해결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 맞아.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원 들어오자마자 전문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니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꿨어요. 2 플러스 1이라고. 무슨 세븐일레븐도 아니고 2년을 다니면은 박사 졸업을 한 다음에 1년을 묶여가지고 더 해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나라에서도 뒤에서 지금 대학원이라는 터널을 막 늘리고 있고 교수님도 같이 늘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로 가는 길은 멀어지고 하는데 이게 추세가 어떠냐면은 네. 이제 당연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 당연하죠. 그래서 얼마나 좋냐가 문제인데 그 얼마나라는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 어느 순간 이거 그대로 그래프 그리면 어느 순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라.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좀 이거 되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그 키텔님이랑도 이전에 저희 사전 통화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저 학위 할 때 예, 그 다른 연구실 형 중에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면 예. 30대 초 31살 되는 형 중에 실제로 진짜 군대 끌려간 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제가 해줬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문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때는 저희가 막 예. 탭스였을 거예요. 탭스 점수가 되게 중요했는데 예, 예.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와 어, 그래서 뭐 다른 방 친구들이나 동생들 뭐 이런 애들이 다그 영어 공부하려고 학교 그 실험실을 한 3개월 동안 뭐 휴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도 점수가 안 되고 근데 또 정책이 바뀌어서 예. 정책이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점수 허들이 낮아졌나? 그래가지고 또 그 이후에 동생들은 아무도 군대를 안 갔는데 예, 네, 이번 전문연이 진짜 실제로 예. 해결이 이런 게 안 되면 실제로 군대에 진짜 끌려갈 수도 있다. 그쵸. 예, 그거는 예. 좀 확실히 아쉬워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 창업 랩실이요? 이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단점만 봤다고 하시는데 시청자분이 창업랩실이면 교수님이 그 회사까지 운영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창업 랩실이 뭐 얘기하는 거죠? 이걸 써주시면은 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대요, 맞대요. 아, 교수님이 맞아요. 회사까지 운영하시는. 예. 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예. 저는 이제, 추천을 이게 어려운 게 예. 그 창업을 하시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 본인이 연구하시던 거에서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일 텐데 예. 예. 그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이 또 자기 회사로 오라고 또 그 제자들을 또 꼬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예. 이게 또 발목 잡힐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그 창업하는 아이템 즉 본인의 그 비즈니스가 좀 뚜렷하고 확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예. 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창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고 예. 또 예. 본인이 직접 또 이런 것도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내, 그러니까 뭐 연구실, 학생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멀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 그런 데는 뭐 포닥이나 뭐 아니면 올해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거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들한테 많이 위임을 하죠. 아, 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좀 창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좀 비추드린다. 장점은 없을까요, 혹시? 네?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은 예.
교수님한테 잘 보이면 그 회사에 바로 취직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괜찮으면은 가는 건 좋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배를 타는 거죠. 이제 진짜 내가 그리고 하던 연구의 연장선일 테고 네. 그 내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상품이 될 수 있고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솔직히 재밌죠. 내 어, 직접 내 손을 거친 게 바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판매가 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비추천드린다고 하지만 네. 제가 모르는 다른 장점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어,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고 판단하셔야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회사랑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대학원생 이제 들어가려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다 판단하고 알기 가요? 힘들죠. 교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단은 거면은 되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만든 그쵸, 그런 걸 그쵸. 텐데. 그래서 뭐 회사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연구실 평가도 어려운데. 어.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전 추천드리는 게 그 내 희망 랩실을 한 군데만 정하는 게 아니라 어. 적어도 한 세네 군데, 뭐 한 다섯 군데까지는 희망 랩실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고 아, 거기서 맞아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컨택 이런 것들을 그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이거를 한 5년 전에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5년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라도 예, 잘 다니세요, 잘. 그래서 인턴 가보고 결정해야겠네요. 그쵸? 저게 좋죠. 그게 제일 좋죠. 인턴 했는데 교수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 표정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만 해도 예. 대충 이제 분위기는 아실 거예요. 웬간한 음, 거 있으시면. 그죠, 그죠. 자, 석전현 얘기하시는 분인데 석사 전문연 없어진 걸로 아는데 저 남아 있나? 전 저게 있는지 저는 박사 전문 연구원밖에 못 봤거든요. 석사는 못 봤는데. 저게 있다가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년쯤에 없어졌었나? 그러니까 없어진 게 그때부터 안 받았을걸요. 남아 있는 거는 운영을 하고 석전현이 있는지 모르겠네. 저 없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그 전문연을 포기를 하면서 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냐, 이직이 되냐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석전현 없을 텐데요, 그랬어요. 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석전현은 잘 모르겠네요. 알아보시는 게 한 30분 서칭하는 게 저보다 많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 몰라요. 아, 그러면은 뭐 질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보내드려도 될 것 같네요. 거의 한 1시간, 저희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릴 것 같다고 뭐야? 컨택 없이 입학해서 연구실에 수속되지 못한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이런 분이 또 있네? 모든 교수님과 컨택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든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 둘 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례를 못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상황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확히 하고 싶은 연구를 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음,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뚜렷한 연구 주제, 어, 뚜렷하지 않아도 돼요. 좀 적당히 어느 분야라도 응, 응, 확실히 정해야지 내가 음, 내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런 거 없이 이제 학교만 덜컥 입학을 하면은 음, 물론 아까 내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입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컨택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랬을 때 저는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음, 뭐 몇 가지가 그중에 한 가지라도 컨택이 안 되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요즘 분들이 되게 뭐 반년 아니면 또는 1년 이런 공백기를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반년 1년 공백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석박을 뭐 석박 통합으로 지원한다면 네, 졸업을 6년을 보통 평균 6년 정도 걸리는데 그쵸. 그 6년을 하는 거랑 뭐 7년 하는 거랑 별 그게 차이 안 그 나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나와서 빨리 다른 데 컨택해서 인턴으로 시작을 하다면 네, 뭐 석박통합 지원자라면
적어도 그런 인턴으로 하면서 빨리 사전으로 내가 미리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만큼 졸업 시간도 빨리 줄일 수 있고 그쵸. 보다도 빨리 시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백에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예, 또 1년 정도는 석사는 충분히 좀 그쵸. 예,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걱정이 이제 모든 교수님과 연락이 안 된다 이거였는데 음. 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지금 조급하고 빨리 어디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진짜 조급할수록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음, 내가 진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었는지 정립하시고 예, 그 연구에 맞는 그 연구실을 두들기고 예. 거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은 또 오래 가는 거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으면 이번 달에 박사학위 받는 분이 계시대요. 일단 미리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연구자로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그분이 퇴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뭐 학계에 남아 계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거에 따라 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취직하세요? 아니면 학계에 남아 계시나요? 뭐 어떻게 사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음, 만약에 학계에 남아 계신다면 음, 그러니까 계속 뭐 난 교수를 목표로 해서 계속 연구를 정진할 것이다 하면은 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뚜렷하니까 음. 그냥 그 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만 잘 쓰면 돼서 하던 거 오히려 하면 그런 되니까요. 분들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취직을 한다 하면은 요즘 분야 막론하고 지금 취업 시장이 진짜 정말 안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좀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 차이인데 음, 물론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취업 시장이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랬을 때 예, 그때랑 지금이랑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실적, 더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기죽거나 내가 박사를 괜히 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취직이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음, 회사에서도 지금 이런 뭐 졸업을 한 다음에 또 그런 공백기 같은 것들을 또 되게 두려워하시고 이런데 모두가 지금 공백기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그 내가 뭐 만약에 취직할 때까지 기간 동안 최대한 지금 내가 그 기업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맞춰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저는 학교에 남아서 그거에 맞춰서 좀 구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보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괜찮은 콘텐츠 있으면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도 뭐 필요하시면은 언제든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저도 많이 제 채널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기틀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또.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